시중에 이미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너무나도 많지만 항공사가 직접 만든 마일리지 카드는 없었는데요. 드디어 4월 27일 항공사에서 직접 만든 마일리지 카드가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대한항공과 현대카드가 함께 만든 마일리지 4종 카드인데요. 과연 항공사가 직접 만든 마일리지 카드는 어떨지 그 클래스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과 현대카드가 함께 PLCC 형태의 마일리지 카드 4종을 출시하였습니다. PLCC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Private Label Credit Card의 약자로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항공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이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만든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카드의 종류는 총 4종류이지만 카드의 디자인은 총 6종류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일단 030, 070, 150 이 3종류의 카드를 발급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디자인 총 4종류가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의 카드인 대한항공 더 퍼스트 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디자인 2종류가 있습니다. 030, 070, 150 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4종류의 디자인에는 더 태그, 더 패스, 더 크래프트, 더 윙 이렇게 4종류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더 크래프트와 더 윙 카드에는 인천 LA 노선의 대한항공 편명이죠. 017이 써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더 태그 같은 경우는 김포 하네다 노선의 편명인 707, 더 패스 같은 경우는 인천 파리 노선의 편명인 K901이 써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종류의 카드뿐만 아니고 가장 높은 등급의 카드인 대한항공 더 퍼스트 등급에서는 선라이즈 혹은 오로라 이 2종류의 디자인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디자인만큼은 6종류의 디자인이 모두 좀 잘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일리지 카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보다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마일리지 적립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의 종류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연회비 3만원, 7만원, 15만원, 50만원. 그래서 카드명도 030, 070, 150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연회비와는 상관없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항공 더 퍼스트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이 4종류가 종류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적립률 자체는 모든 4종류의 카드가 1000원에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각 카드별로 조금씩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030, 070 이 2종류의 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 이용이거나 국내 면세점에서는 추가로 1마일리지가 더 적립이 돼서 총 1000원에 2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대한항공의 직판항공권이나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실 때도 1000원에 2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한항공 직판항공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항공권이 되고요. 기내 면세점은 대한항공 탑승하신 후에 비행기 안에서 구입하시는 면세점 있죠. 그걸 기내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적립률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나 면세점 사용해서 추가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는 사실 이전에도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적립률 자체도 기본 마일리지 적립률 자체가 그냥 뭐 요즘에는 기본이죠. 정말 딱 기본 1000원에 1마일리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본 적립률 자체가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적립이 되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직판항공권과 기내면세점에서 추가로 적립이 되는 건 조금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대한항공에서 같이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붙었겠죠. 근데 뭐 항공권을 구입하실 때 제 주위에는 사실 어떤 여행사 통해서 조금 최저가 항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기내 면세점 자체도 일반 면세점에 비해서는 이용 빈도수나 뭐 이용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마일리지 적립률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등급인 150과 더 퍼스트 카드에 대해서부터는 조금씩 적립률에서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연회비 15만원짜리의 150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적립률 1000원에 1마일리지에 추가로 앞에 카드와 똑같이 해외나 국내 면세점 사용해서는 2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그 외에 대한항공 직판항공권과 기내 면세점에서는 1000원에 3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마일리지가 더 적립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150 카드부터는 백화점 그리고 골프, 특급 호텔 요 3가지 그룹에서도 추가로 1000원에 2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2종류의 카드보다는 추가 적립이 되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앞선 카드들보다 1마일리지가 더 적립이 돼서 1000원에 3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 되고요. 이외에 국내 특급 호텔과 골프, 백화점에서도 1000원에
3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임팩트가 큰 게 대한항공 직판항공권과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1,000원에 무려 5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 혜택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이제부터 드릴 텐데요. 보통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된 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할 때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공항에서 라운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070하고 150 카드 같은 경우는 제2터미널 마티나 라운지에 연 2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대한항공에서 만든 카드인데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아니고 워커힐에서 운영하는 마티나 라운지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마스터카드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워커힐 라운지가 들어갔겠죠. 그런 점에서 좀 이것도 뭔가 대한항공에서 만든 카드치고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카드인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티나 라운지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더 라운지 멤버스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에 1년에 총 5번까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특별한 게 없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우처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 카드 같은 경우는 바우처가 마일리지 바우처가 있고 듀티프리 바우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5,000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 웰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으시면은 추가로 5,000 마일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 바우처까지 합쳐서 총 1만 마일리지가 되겠죠. 연회비 15만원 내고 1만 마일리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 마일리지에 15원을 주고 구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연회비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듀티프리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만원 할인권을 1년에 총 2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내면세점 구입하실 때 만원을 총 2번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라잇 바우처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직판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5만원 할인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판항공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니면 외식 바우처 같은 거에 비해서는 바우처의 성격이 조금 범용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카드인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바우처가 1년에 총 15,000 마일리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도 현재 웰컴 마일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또 발급 받으시면 추가로 15,000 마일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0 마일리지, 15,000 마일리지 더하면 총 3만 마일리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도 듀티프리 바우처가 제공이 돼서 기내 면세점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을 말씀드리면 이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스페셜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요. 스페셜 바우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일리지 페이백 받는 거, 하나는 대한항공의 실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직접 만든, 물론 현대카드와 함께 만든 카드이긴 하지만 이 4종류의 대한항공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짜잘짜잘한 혜택은 더 있지만 제가 메이저한 혜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자세한 혜택은 제가 또 고정 댓글로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말 혜택을 다 봤을 때 저의 생각은 어떨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030과 070 카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미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마일리지 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그냥 평범한 카드이고요. 사실상 대한항공이 직접 만든 카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졌던 그런 기대감과 비교해 본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급 받으실 거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50이나 더 퍼스트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더 퍼스트 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카드는 대한항공의 모닝캄 등급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연회비 50만원을 내고 발급받고 싶다고 해도 대한항공의 모닝캄 등급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카드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좋을 수가 있거든요. 더 퍼스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비 패턴에 맞을 경우에는 좋은 카드일 수도 있고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 소비 패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마일리지 카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내가 어느 업종에서 매달 얼마 쓰면은 어떤 카드가 나에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시뮬레이션에는 이번에 출시된 대한항공의 4종류의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거 업데이트
뭐 해야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야겠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내드리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4종류의 카드도 추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뮬레이션 받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이미 받았어도 요 4종류의 카드가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요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영상 보시고 시뮬레이션 신청하시는 방법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다시 받아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떠남 입장에서 대한항공에서 출시한 4종류의 카드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이 카드 추천드리는 분은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권을 본인 개인 카드 가지고 결제하고 나중에 그거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닝캄 이상의 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굳이 최저가로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 직판 항공권을 구매하시면서 이 카드에 마일리지 3에서 5마일리지 추가 적립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유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한항공에서 현재 5월달까지 판매하고 있는 선불항공권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께는 제가 이 카드 추천드립니다. 물론 150이나 더 퍼스트 카드 등급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이 선불항공권을 구매할 때도 물론 이 선불항공권이 약간 상품권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명칭 자체가 항공권이기 때문에 그냥 직판 항공권과 동일하게 마일리지가 추가로 적립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불항공권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대가 크죠. 제가 가령 1000원에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 가지고 500만원짜리 직판 항공권을 샀다. 그러면 딱 5000마일리지밖에 적립이 안 되겠지만 제가 요 150 카드 가지고 제가 사용한다면 총 15000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고 더 퍼스트 카드를 제가 발급받아서 사용하신다면 25000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항공권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 카드 발급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선불항공권을 결제하시면은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급하게 마일리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이런 거 아니어도 내가 돈 주고 마일리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3000마일리지, 10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데도 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카드 발급 받으시면은 웰컴 마일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030 카드 발급 받으시면 연회비 3만원에 내가 3000마일리지 받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10원에 1마일리지 정도의 가치로 내가 마일리지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급하게 마일리지가 소량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웰컴 행사 할 때 카드 발급 받으시고 마일리지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내가 정말 카드 사용할 때 디자인에 죽고 못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삼성페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좀 꺼낼 일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카드의 디자인 자체가 좀 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일리지 카드가 얼마나 딴 카드들보다 적립이 많이 되냐를 고려하시기 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2021년 4월 달부터 대한항공에 변경된 계약되는 안 좋은 형태의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의 가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1.2배에서 1.6배 정도 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예전만큼 똑같이 적립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 카드는 굉장히 장기간에 써야지만이 정말 항공권 하나 발권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시점에서는 무조건 이 대한항공의 계약된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됐을 때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제 생각에는 계약이 되기 전에 마일리지 빨리 다 사용하시고 터시고 앞으로는 그냥 안 모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는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사용하셔가지고 마일리지가 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사가 직접 만든 마일리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평범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도 될 수 있으니까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탕으로 잘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